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보객이 21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중개대상물, 시험에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한 문제 출제됐죠?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은 중개상물이다 했는데, 소위 권리금이죠. 권리금은 중개대상물 아닙니다. 중개대상물은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이 중개대상물입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예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어서 중개상물이 아닌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국가소유 토지나 국가소유 건물은 중개가 개입될 여지 없죠. 사고 팔 수 없으니까. 그리고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중개상물 아닙니다. 그래서 1번에 있는 이 권리금은 아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요건 행정심판 결정으로서 중개상물이라는 것이 지금 시험에 두 번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동산질권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왜 그렇습니다. 동산, 권리질권 이건 중개상물 아닙니다. 아무나 해도 되겠죠?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아파트에 대한 추첨, 당첨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상물 아닙니다. 그래서 입주권은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상물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그러나 추첨기일 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 아닙니다. 그 다음에 20톤 미만 선박도 20톤 이상 선박도 모두 중개상물 아닙니다. 20톤 미만은 동산이라서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20톤 이상은 의제부동산이지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닙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전속중개계약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공개해야 할 정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번에 있습니다. 특상태 조건 공금 이렇게 암기를 했죠. 지형 등 입지조건, 중개상물의 종류,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이 있는데 소유권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인적사항을 공개해버리면 직거래해버리면 중개보수받기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독점중개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암기 프린터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약 80%가 계속 반복해서 출제됩니다. 40문제 중에서 최소한 32문제 이상은 기출문제가 나오기 때문에요. 기출문제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80점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포상금 지급 대상이죠. 무부양, 광시, 공시 이렇게 암기를 했죠. 무부양, 광시, 공시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되어 개공 아닌 자가 강고한 경우, 개공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포상금은 2번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되고요. 불기소 처분, 무혐의 결정, 공소권 없음, 기소 중지의 경우 포상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사가 무죄 선고에도 포상금 지급하죠. 검사가 무혐의 결정하면 포상금 지급하지 않고요. 판사가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은 검사가 공소 제기 재판에는 회부했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3번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포상금은 1인당 50만 원이다 했는데
1인당 50만원이 아니라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2명이 신고했으면 25만원씩 지급하고요. 다만 배분 방법에 관하여 합의를 했다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다음에 4번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균등하게 배분한다. 2건 이상이 접수되면 최초로 신고한 자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오면 균등 배분이고요. 등록관청은 보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1개월 이내,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것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최소한 5문제 이상은 출제됩니다. 자, 1번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해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주택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신고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취득가격의 100분의 5, 요 100분의 5가 100분의 10으로 바뀌었습니다. 100분의 10. 100분의 10 이하 위반한 경우에는 5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거짓 신고한 경우 옛날에 5% 이하 과태료에서 지금 10% 이하 과태료로 2023년에 개정됐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은 100분의 5를 100분의 10으로 좀 고쳐주시고요. 3번 다만 이의 경우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 총액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500만원 그리고 3천만원 초과할 수 없습니다. 4번 자진신고하려는 부동산 등의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 등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신고관청에 통보된 경우에 과태료 감경 면제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5번 자진신고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여 2회 이상이 아니라 3회 이상 과태료 감경 면제받은 경우에 4번째 자진신고한 경우 완전 상습범인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해도 면제 감경을 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2023년 바뀐 게 거짓신고,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어서 거짓신고하면 종전에는 5% 이하 과태료였는데 지금은 10% 이하 과태료고요. 또 만약 다운계약서를 적어서 사문서 위조죄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 취소해야 되는 것으로 개정됐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